근데 뭔가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니면 너는 도태남이야. 너는 상패녀야. 자꾸 스스로도 도태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존중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고 공격적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악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요즘 알파메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제 멤버십 지적 커뮤니티에서도 여성분들도 그 알파메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퍼진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알파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너무 좀 편협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은 글로 읽으셨겠지만 사실 이 알파메일이라는 건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라기보다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고 영장류 짐승들 중 하나에게 붙이는 명칭이라서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사고가 복잡한 인간한테 붙이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인간 남성?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고가치의 남성. 그 높이 평가받는 남성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뭐 영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들이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무시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좀 역사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 여러 시대 여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남자로 간주했는지 굉장히 양상이 다채롭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원전 400년 스파르타, 이때는 어떤 남자가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었을까 하면 근육질에 싸움을 잘하고 성욕이 왕성하고, 이때 성욕은 양성애적인 성욕입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에 쥐뿔도 관심 없고 장사와 사치를 싫어하고 아테네인을 잘 죽이는 남자, 이런 남자가 고가치 남자였습니다. 처자식한테 전혀 로맨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시장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수치였어. 막 옛날에 남자가 어디 부엌에 고추 떨어진다 야 이런 것처럼 시장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수치였고, 또 남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수학, 셈을 할 줄 아는 것도 경멸을 했죠. 실제로 스파르타 소년들은 7살 때부터 그 배럭, 병영에서 자면서 전투 연습을 했고요. 결혼을 해도 부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언제 만나?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섹스하려고 한 번 만났지. 그리고 약한 애가 태어나면 산기슭에 내다 버렸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11세기 정도의 서유럽 볼까? 이때는 누가 존경을 받았을까? 이때는 누가 존경을 받았냐면 성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모범으로 삼은 남자들. 무기를 절대 들지 않았고 인간도 죽이지 않았고요. 짐승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상류층 남자들은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집이나 말도 소유하지 않았고 작은 방에서 살았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혹했던 미모의 여성이 있었어. 근데 이 여성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혹하려고 했어. 그리고 탑에 둘이 갇혔어.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잠시 흥분했는데 바로 밀쳐내고 영원한 동정이라는 띠, 이거를 수여받았다. 병신입니다. 네. 네, 이때는 이랬습니다. 이때는 이런 남자가 고가치의 남자였습니다. 다음 한 11세기 말부터 16세기, 이때는 누가 가장 존경받았을까? 이때는 기사 계급이 존경을 받았지. 1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기사는 부유하고 짐승도 마구 죽이고 사람도 마구 죽이고, 기사들은 바람둥이였어요. 굉장히 능숙한 스킬로 많은 여성에게 연인 노릇을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매사에 강하고 힘이 넘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한 18세기에서 한 19세기, 이때는 누가 인기가 많았나? 신사지. 이제 이때가 되니까 그 호전성, 공격성 이것만으로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사는 이때도 부유했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을 버려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정을 가진 남자라도 다른 여자를 가볍게 만나는 건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특이사항이 뭐냐? 이때는 남자들이 외모 치장을 많이 했어. 항상 우아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발소도 많이 드나들었고 춤도 잘 춰야 됐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나라 가볼까? 어떤 부족에서는 어떤 남자가 가장 고가치의 남자였냐? 과묵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관여하지 않고 제규어를 많이 죽이면 돼. 가장 많이 죽이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왜 어떤 사회에서는 군인이 찬사를 받고 어떤 사회에서는 기사가 찬사를 받고 어떤 사회에서는 신사가 찬사를 받아? 해당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예를 들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때는 투사나 기사,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고기에서 영양분을 재빨리 섭취해야 되는 부족, 제규어를 죽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지금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가치의 남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짐승의 몸에 창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현대에서는 어때? 자본시장에서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까? 현대사회는 좀 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 아니, 평균적인 부는 계속 증가해 왔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있는 국가는 굉장히 적은 수로 좁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경제적 성취와 능력을 자신의 가장 큰 문제로 삼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면은 이거는 뭐 하나의 관점인데,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필수품으로 꼽히게 됐잖아요. 필수품이 아닌데 지금은 필수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필수품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회 하층류라고 생각을 하고 평범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자의 부양 능력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로만 좁혀졌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정의 유지,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충만한 삶, 이게 더 우선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능력이 있다는 거는 가정을 유지한다는 능력도 있지만 여성한테 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고, 좀 SNS를 통해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계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가구 같은 것도 더 고급 소재의 가구, 고급 가죽으로 짜여진 소파, 뭐 디귿자형 부엌, 뭐 이런 굉장히 고급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이런 필수품의 수준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만 목적이라면 사실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요즘 여성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제가 좀 자주 설명한 건데 원칙과 질서의 부재예요. 이거는 신화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로 나타나죠. 사회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축 질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심축이 없어지고, 그래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개인으로서의 삶과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삶, 여기에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답이 없거든. 비혼주의도 존중받고, 아이 없는 결혼도 존중받고, 결혼을 안 해도 존중받고, 이런 상대주의 덕분에 자유는 있지만 사실 제가 많은 여성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게 좀 형벌로서 느껴진다고 그런 뉘앙스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남성이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이 혼란을. 지금 가족주의적인 세계관이 해체됐잖아요. 그게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역으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억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 기능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보인다면 이런 여성들의 혼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 높은 가치의 남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지,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은 남성적인 것의 상징입니다. 어떤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남자, 이런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존경받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성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맘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확신을 주는 사람, 잡아줘야지,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핵심의 문제 해결력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통 그 남성향 연애 유튜버에서 알파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스파르타 시절에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남자들처럼 흔하게 말하는 클래식한 남자다움만에 집중을 하는데, 그 반발로 그 친절함과 포용 같은 이런 정서적인 가치들이 평가절하 당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진화심리학자 중 하나가 데이비드 버스잖아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알파는요, 알파의 정의는 뭘까 하면 유의미한 크기를 가진 집단의 우두머리거든요. 침팬지 사회에선 알파 메일하고 알파 피메일이 한 마리씩 존재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나 특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남성적인 특징이랑 좀 다르거든. 알파 메일은 뭐 하냐면요, 집단 내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화합을 하는 데 힘을 써요. 그리고 약한 자를 보살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침팬지 알파 메일들이 암컷보다 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어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여성적인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알파 메일의 이미지는요, 어찌 보면 남성적인 특징의 일면이지 리더로서의 덕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파는 리더예요, 리더. 남자라기보다는 리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알파 메일들은요, 인자하고 친절합니다. 이미지를 따지자면. 인자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강한 동물이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바로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영구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줄게. 이것도 데이비드 버스 연구에 따른 건데, 여자나 남자나 그 섹스,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가장 바라는 덕목이 뭔 줄 알아요? 친절이야, 친절.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이성에게 바라는 가장 제1의 덕목이 친절이라니까? 그리고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에 따르면 인간이 타인에게 부여하는 첫인상 꼬리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정감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절함에 대한 결핍, 이런 문제는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 능력이 곧 지위고,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너가 돈이 없어서 그래, 너가 지위가 낮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탓하는 뭔가 세태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이 어떤 시대보다 불친절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 가진 자에게만 친절하고 알파메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는 그 이면에 다른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거지. 내가 평소에 너무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알파메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거야.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까닭이 뭐냐? 외면당하기 싫고, 업신여김 당하기 싫고, 구석에 홀로 남겨지기 싫고, 없는 사람 취급 당하기 싫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존중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고 공격적이어지고,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회가 극소수한테만 존엄과 호의가 주어지다 보니까 평범한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더 거세게. 저는 알파메일 담론에도 이런 맥락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하고 남성 모두 친절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바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뭐 도태남이란 단어, 상패녀, 이런 단어 진짜 안 좋아해요. 물론 도태된다라는 단어는 써도 되지, 이거는 있는 단어니까. 근데 뭔가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니면 너는 도태남이야, 너는 상패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평범하게 살고 싶겠어요? 다 알파메일을 바라겠지. 더 잘나지고 싶지. 무시당하니까 자꾸 스스로도 도태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악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럴수록 그 알파메일, 그 허상의 이상한 알파메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뭐 도태 한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 다 알파메일이 되고 싶지. 그래서 알파메일의 집착에 대한 원인은, 진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소수에게만 친절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았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많은 남성들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이죠. 알파메일에 대한 이야기들, 제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나 힘드네.